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제 평생을 같이 친구로 지낸 형제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 위로 연년생 누나가 있는데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오히려 가족인 누나보다 한 동네에서 같이 뛰놀고 자란 이 친구가 더 형제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보다 가깝게 지냈고 어쩌다 보니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되어서 시기 맞춰서 군대도 동반 입대로 다녀올 정도로 친했었는데 이 친구가 내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동반 입대를 해서 군대 생활할 적입니다. 동반 입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친구랑 미리 신청해서 같은 날짜에 군 입대를 하고 같은 부대 내에서 생활하다가 전역할 때 같이 나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동반 입대를 하면 지원받는 부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최전방 부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창만 안 가면 입대부터 전역까지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오히려 형제같이 지내던 이 친구와 같이 가면 무서울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같이 맨날 붙어 다니며 지냈습니다. 심지어 성씨까지 같아가지고 실제로 부대 내에서 저희를 친형제로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병초 때쯤이었나 싶네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친구가 면회를 나가는 겁니다. 친구 녀석 가족들도 오래 알고 지내서 저한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저도 면회한 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오랜만에 김밥이나 짜장면 같은 게 땡겨서 친구한테 같이 따라 나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저보고 우리 이모도 오는데 괜찮겠냐고 묻길래 그래봐야 너 가족이고 친척인데 어려울 게 있겠냐 하고 따라갔지요. 그때 친구 이모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모라 그래서 우리 이모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나 또래의 여자가 자리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예쁘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모가 맞냐고 물으니까 친구 녀석이 자기 오촌 이모라고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친구 녀석이 진짜 코올리게 시절의 조기유학인지 뭔지 해서 1년 정도 잠깐 떨어져 지낸 적이 있는데 그쪽 나라에서 살고 있던 이모였는데 사실상 나이가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거의 누나 동생처럼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꾸준히 연락은 하면서 지냈는데 그 누나 같은 이모가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한국 지부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그래도 친구 이모인데 별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친구 이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친구 이모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혈기왕성한 한참 때의 남자인데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기분이 더 어땠겠습니까? 그때부터 친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친구의 이모를 혼자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에 복학하게 되면 친구 이모랑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다시 만나 식사라도 한번 하게 되고 술 한잔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맘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랑 친구 이모가 다니는 회사 지역이 다르다 보니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지요. 군 생활 내내도 면회 한 번 말고는 온 적이 없는 게 아무래도 서로 바쁘고 위치가 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건 이해가 되었지만 저는 1년 가까운 남은 군 생활을 친구 이모 생각만 하면서 버텼던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었습니다. 문득 생각난 게 친구 이모라고 해서 가족들하고 있는 게 아니니 명절날 친구네 집에 가면 이모를 만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 명절에 저희 부모님은 어디 여행을 다녀오게 되어서 저는 명절날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이모가 왔는데 군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진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이모의 얼굴이 울상이더군요. 제가 수줍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친구 어머니한테 달려가서는 자기 어떡하냐면서 눈물을 왈칵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 어머니가 이모에게 자꾸 괜찮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저는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 친구도 어머니랑 친구 이모랑 둘이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방으로 피하자는데 그때야 제가 친구 이모를 짝사랑하던 상황이다 보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방으로 들어갔는데도 귀는 자꾸 쫑긋 서가지고 거실에서 오가는 이야기에만 귀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친구 이모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남자가 한 명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친구 이모도 한국에 잠깐 온 거지 평생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은 월세로 얻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친구 이모 나라까지 그 남자가 따라가서 살기로 정했다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어차피 그 나라 가면 직장을 다시 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 이모 혼자 사는 월세방에 동거형식으로 같이 살기 위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모가 벌어오는 돈으로 술이나 퍼마시고 어차피 그 나라에서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없는 건데 평생 나 벌어먹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이모가 벌어오는 돈을 지 돈인 것 마냥 흥청망청 썼나 봅니다. 거기에 술버릇을 가지다 못해 손버릇까지 나빠서 이모가 그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기 집에서 도망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어머니는 친구 이모한테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고, 결혼 생각도 접고 아예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결혼하고 나서 아는 것보다 결혼 전에 아는 게 훨씬 좋은 거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야기가 심각하니 이야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제가 친구 이모랑 뭐 재밌는 담소를 나누거나 할 분위기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김도 새기도 해서 그냥 분위기 탓하면서 저는 집에 가봐야겠다며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싱숭생숭하더군요. 뭐 면회 왔을 때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친구 이모한테 오랫동안 마음도 품고 있었는데 친구 이모는 이미 결혼 생각까지 하고 사람같지도 않은 놈을 남편 될 사람이라고 해서 데리고 살고 그랬다니 괜히 제가 친구 이모를 짝사랑했던 시간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한참 뒤척이다가 맨정신으론 잠도 못 자겠다 싶어서 동네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갔는데 거기서 딱 맞닥뜨리게 돼버린 겁니다. 친구 이모가 혼자서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주변에 남자 손님들이 흘끗거리는 게 여차하면 업어가버릴까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뭐에 홀린 듯 친구 이모 앉아있는 자리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면회 때 봤을 때 군대 있는 남자들이 그렇지만 여자들이 평소보다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때보다 시간도 좀 지났고 그때는 그래도 면회 온다고 나름 꾸미고 왔을 텐데 이번에는 하루 종일 친구 어머니 붙잡고 울다가 화장도 번진 채로 와서 술 마시고 있던 친구 이모였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오히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제 기억에 있던 모습보다 훨씬 더 말입니다. 친구 이모는 맞은편에 앉은 저를 보고는 저를 기억하는지 따로 경계는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빈잔을 저한테 들이밀길래 제가 자연스럽게 친구 이모한테 술을 따라줬습니다. 주변에 있던 남자 선수들이 제가 친구 이모 맞은편에 자리를 차지해 앉은 걸 보고는 기분 나빠하며 마음을 접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보니 친구의 이모는 혼자서 벌써 술을 좀 많이 마셨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반병 남짓 남은 소주가 있었는데 빈 병은 보이지 않지만 소주 뚜껑이 3개가 올라와 있는 걸 보니 이미 혼자서 2병만이라는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셨던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행동이 굼뜨고 정신을 잘 못 차린다 싶은 게 술이 많이 취했겠거니 싶었는데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포장마차 의자가 등받이가 없잖아요? 가만 보고 있으니 앉은 상태로도 비틀거리는 게 중심 잡기 힘들어 보이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술을 한 잔 따르고 같이 짠을 하고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구 이모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오더군요. 그때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무슨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친구 이모가 신세 한탄처럼 꺼내는 말에 맞장구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자가 별 볼일 없어 보였는데 친구 이모가 너무 마음의 상처도 커 보이고 슬퍼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질투가 다 나더라고요. 한참을 술을 더 마셔서 친구 이모가 한 3병 정도 마신 상황이 되었고 저도 급하게 따라 마신다고 소주 1병을 다 비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이모가 갑자기 들썩거리더니 헛구역질을 하는 게 이거 조금만 더 마시게 뒀다가는 이 자리에서 다 뿜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친구 볼 면목도 없겠다 싶어서 친구 이모를 친구 집에 바래다 주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친구 이모를 부축해서 친구 집까지 데려가기 시작했지요. 포장마차 술값은 제 생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튼 술 취한 사람 부축해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명절 때란 날씨가 살짝 추웠는데도 땀이 뻘뻘 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주변 동네 사람들도 다 저를 알다 보니 괜히 아는 사람 마주쳐서 이상한 오해 살까도 싶었지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방향을 틀어서 그냥 우리 집으로 친구 이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차피 빈집이다 보니 차라리 괜히 오해받을 바에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싶었어요. 친구 집에 이모를 데려다 주더라도 저도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황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모한테 술을 이렇게 먹였느냐 하는 원망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겨우겨우 친구 이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여다 놓았습니다. 제 침대에 친구 이모를 누이고 나서 저도 한숨 돌리고 있는데 친구 이모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제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친구 이모의 눈동자에 달빛이 반사돼서 그 새하얗고 커다란 눈동자를 보니 저도 모르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 이모는 자기 꼴이 우습지 않냐면서 자기 상황이 이러이러한데도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그 남자가 저녁은 챙겨 먹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 없지만 보고 싶어 죽겠다고 자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엉엉 우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사람 대접해줄 필요도 없는 같은 남자인 내가 봐도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남자에 홀려서 저러고 있는 걸 보는데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친구 이모는 내 마음을 모를 테지만 저는 저대로 질투심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친구 이모한테 달려들어서 그런 나쁜 놈은 제가 있게 해드린다고 말하고 친구 이모를 꽉 안았습니다. 사실 이 다음은 더 좋은 걸 기대했는데 친구 이모는 제 어깨에 기대서는 목 놓아 펑펑 울더군요. 거기서 제가 뭘 더 진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그랬습니다. 한 10분 정도 진이 빠질 때까지 울어서 그런가 친구 이모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 포기해야겠다, 마음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베개를 받쳐주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친구 이모가 저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그 사람을 있게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하더군요. 그렇게 희미한 달빛 아래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친구네 집은 난리가 났어요. 이모가 난데없이 사라져버렸으니 말이지요. 친구가 저희 집 문을 두들기면서 이모가 없어졌다고 이모 좀 찾으러 같이 다니자고 찾아왔다가 둘이서 있는 걸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도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친구한테는 이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누나 같은 존재이기도 했으니 그런데 그 와중에 저와 그러고 있던 걸 발견했으니 참 고민이 되었나 봅니다. 어차피 친구 이모가 다니는 회사가 저희들 사는 동네에서 한참 먼 곳에 있었으니 둘이 어떻게 더 정이 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집에서 이미 술 냄새가 진동을 했던 것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렇게 친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저는 그날부터 명절 내내 친구 이모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친구 이모는 다시 자기 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한 번도 없길래 친구 녀석한테 물어보니 자기 이모는 그 일이 있은 뒤로 한 달도 안 있어서 그냥 자기 살던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도 두고 저도 버리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자란 나라에서 자기 인생을 새로 찾겠다 말했다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추억이고 어쨌든 그때까지 애송이에 불과했던 저를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친구한테 이모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사실 소식도 못 듣고 이렇게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친구 이모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다고 한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기에 어떻게 다시 잘 해볼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 나라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큼은 궁금하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